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5강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 변동 2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여러분 교재 펴시고요. 빈칸 채우면서 그리고 필기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네. 교재 페이지는 80구인데 요거는 학교별로 조금 교재 페이지가 다르니까 여기 5강 제목 있죠? 제목에 5강이라고 써 있는 부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듣고 해야 돼요. 그 5강이나 그 다음에 뒷부분 조선시대에서도 한 몇 강 정도, 한두 강 정도는 영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직보하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빠르게 전범위를 정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네. 자, 5강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 변동 2. 무신정권인데요. 이 무신은 이제 중간에 지금 이제 그 고려 중기로 왔어요. 고려 중기. 그 앞에 이제 문벌귀족이 있었고요. 문벌귀족. 처음 앞에는 원래 호족이었죠. 호족. 태조 왕건도 호족이 지배층이었고 호족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호족 중에서 이제 문벌귀족이 성장해요. 뭐 이자겸, 묘청 이런 문벌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로 와서 무신들이 집권을 하는데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지배층이 세 번째 지배층이 이제 무신이에요. 첫 번째 호족, 두 번째 문벌귀족, 이제 세 번째 고려 지배층은 이제 무신 지배층.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이죠. 무신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무신들이 군인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문벌귀족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문신들을 쫓아낸 거죠. 그리고 집권한 거죠. 그래서 배경에 보면 문벌사회의 모순 심화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앞 시간에 있던 이자겸의 난 경원이 시죠. 문벌귀족 대표적인 거죠.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있죠. 묘청. 예, 서경천도 운동도 묘청대 김부식이 이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벌귀족 그 문벌사회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이 두 가지가 문벌사회의 모순 심화였고 결국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가요. 그죠?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붕괴. 그다음에 이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요게 이제 무신 정변의 원인이에요. 무신들을 맨날 이제 차별했다. 그다음에 당시 왕이었던 의종이 정치보다는 이제 놀고 먹는데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실정, 미친 정치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이유는 문벌 사회 모순 심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그다음에 의종의 실정 이런 게 있어요. 전개,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을 많이 죽였죠. 죽이고 왕도 바꾸는데 왕은 이제 있으나 많아요. 허수아비예요. 사실상 무신들이 집권하죠. 자, 그래서 내려가 보면 결과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죠? 중방이 중요해요. 중방. 처음에 이제 여기서 중방이 집권기구죠. 처음에 무신들은 여기 중방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기구, 집권기구. 그래서 중방이 초기의 무신 집권자들의 집권 회의기구예요. 그래서 중방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무신들은 역시 싸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쟁탈전이 심해요. 그래서 최고 집권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죽이고 나서 걔를 죽이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권자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집권자가 자주 교체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보시면은 처음에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같이 이제 무신정변 일으켰고요. 무신정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중부가 처음에 하다가 이의방이 정중부를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의방이 집권하다가 그 다음에 이의방이 처음에 했고요. 이의방이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정중부가 이제 이의방을 죽여요. 그래서 이의방 죽고 정중부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경대승 있죠? 경대승이 또 정중부를 죽여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의민이 또 이제 경대승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네 명이 자꾸 바뀌어요. 요거를 이제 얘네 네 명은 이제 초기의 집권자 네 명이라 그래요. 초기 무신정권 초기. 그래서 얘네가 다시 한번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얘네는 이제 초기의 이제 집권자들이고 얘네는 회의를 어디서 했다? 중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방에서 회의를 했다. 최고 집권 기구와 중방이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민 있죠. 여기 이의민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의민, 그죠? 여기 이의민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의민은 왜냐면 여기가 이제 천민 출신 집권자예요. 그러니까 노비급이었는데 지금 최고 집권자까지 갔죠. 그래서 천민 출신 집권자.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신분 상승 기대감을 갖게 되죠. 천민 출신이었는데 지금 무신 최고 집권자 자리에 올랐으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네 명,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은 중방에서 회의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중방에서 회의를 했었다. 그 다음에 이의민은 이제 천민 출신 집권자였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나오는데 최씨가 4명 나와요. 최충원, 최우. 앞에 이 2명만 좀 알면 돼요. 그다음에 최항, 최의가 있는데 이 4명 나올 때를 최씨 정권이라 그래요. 최씨 정권. 4명이 나오고 60년 정도 됐는데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최충원이 또 만든 게 있는데 이게 교정도감이라는 집권기구예요. 별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4명은 중방에서 회의를 하고요. 최충원은 교정도감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최고 집권기구로서 이게 중요해요. 최충원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최우가 교정도감 계속 가고요. 교정도감 계속 가면서 최우가 또 만든 게 자기 집에다가 만든 게 있어요. 정방인데 그것도 중요해요. 네. 최우가 정방을 만들었다. 우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최우가 정방. 정방 같은 경우는 인사행정기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느 부서에 사람 뽑을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회의에서 뽑잖아요. 그런 거를 뽑는 기구예요. 정방이 이제 최우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정. 예. 그러니까 궁궐 가기도 귀찮아가지고 지가 집에다가 만든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최충원이 교정도감 만들었고 최우가 정방 만들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최씨 정권은 그래서 최충원부터 4명 나오잖아요. 그죠? 최충원, 여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 4명을 4대 60년 동안 최씨 정권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최충원이 처음 시작이죠. 최충원이 앞에가 이제 이의민이었죠. 이의민이 아까 천민 출신 집권자, 그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 이의민을 제거하고요. 권력을 장악해서 4명 나오고요. 60년 정도 돼요. 예. 총 100년이고 그중에서 최씨 정권이 60년 정도 했죠. 주요 권력기구 중요하죠. 이 별표예요. 최충원이 설치한 무신정권 최고기구 뭐였죠? 교정도감이죠. 예, 교정도감. 쓰고요. 교정도감. 외우세요. 주관식 잘 나옵니다. 2번 신변보호를 위한 사병 군대의 이름이에요. 군대가 있겠죠. 이 무신들이 군인이니까 그죠. 이제 병사들이 있겠죠. 그 사병 집단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방이라 그래요. 경대승 때 이때 여기 세 번째 있죠.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고요. 도방 신변보호를 위한 사병 집단인데 보디가드 같은 거예요. 근데 최충원이 좀 더 많이 키웠죠. 그래서 도방이 군사기구구나. 이거는 도방은 군사적 기반. 군사적인 기반이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방이고 방금 나온 거. 경대승이 만들었고 최충원이 키운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삼별초예요. 네. 도방하고 삼별초가 이 무신 집권자들의 군사적 기반이었어요. 2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 3번은 최우가 우정 자기 집에다가 만든 거죠. 우정 그래서 정방 인사행정기구라고 그랬죠. 인사 사람 뽑는 거. 그다음 최씨 무신 정권 군사 기반은 여기 아까 4번 삼별초 쓰면 돼요. 자, 삼별초. 예. 삼별초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별초랑 여기 삼별초랑 도방은 군사기구예요. 군사. 알겠죠? 예, 별표예요. 그래서 집권기구를 꼭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 지금 주요 권력기구. 네, 다시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만들었다. 도방은 경대승이 만들었는데 최충원이 좀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도방하고 삼별초는 군사기반, 군도삼 이렇게. 정방은 우정 자기 집에 만들었어요. 최우가. 그리고 삼별초도 역시 군사기반.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옵니다. 반드시. 내려오시면 지금 무신정권 시기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심해요. 왜냐하면 무신들이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안 좋았어요.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2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일단 배경은 무신정권 수탈, 그죠? 하층민의 신분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 있죠. 아까 이의민 기억하셨죠? 이의민이 최고 집권자가 되면서 이제 천민 출신인데 최고 집권자가 되다 보니까 신분 상승 기대감을 갖게 되죠. 자, 2번은 그래서 망이망소이예요. 망이망소이 형제단이에요. 망이망소이 형제인데 공주 명확소라는 곳은 고려에서 특수행정구역이거든요. 고려에서 그 향부곡 소에 살면요 특수행정구역에 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고 거주 이전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시험도 응시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배워요. 이렇게 공주 명확소에서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반발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왜 봉기의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그죠?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반발이겠지. 이거는 망이망소이 여기 체크하시고 공주 명확소 그죠? 소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만적인데 이름부터 만적 그럼 뭔가 노비스럽죠? 예, 노비의 난이고요. 노비. 그럼 이 노비들이 일으킨 실패했어요. 원래 이제 만적이 이제 친구들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소심한 노비 하나가 주인한테 일러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성격 물어보면 신분의 방 성격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신분의 방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색칠해 볼게요. 신분의 방 요거 별표예요. 네.
요거 두 개 공통점, 요 지도에 있는 난들이 지금 다 이건데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만적의 난하고 망이망소이를 잘 기억하시고, 지도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무신정권이죠. 예, 무신정권 시기. 그리고 망이망소이는 왜 나는 일으켰냐고 물어보면 특수행정구역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 그죠? 그다음에 만적의 왜 나는 일으켰냐고 하면 신분해방이 목표죠, 그죠? 네. 그래서 자료 보시면 산업이 만적 키워드 나와요.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뗄나무를 베다가 공노비 산업위를 불러 모의하며 말하기를 경인년과 계산년 이래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이 많이 났다. 그치? 아까 이음인 같은 애들, 그죠? 이음인은 노비 출신으로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가 왔잖아요. 장상에 어찌 처음부터 씨가 있겠는가, 그죠? 예. 여기서부터 잘 나와요.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어찌 우리라고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 고통만 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신분해방이 목적이었다. 만적. 물론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 만적이 나는 신분해방이 목적이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주요 권력기구, 그죠? 최충원이 교정도감. 그 다음에 도방은 군사적 기구, 도방하고 삼별초는. 정방은 최우가 만든 거, 인사행정기구. 자, 됐죠?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 만적이 난 했습니다, 지금. 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이번에는 고려 후기로 왔습니다. 아까 무시는 고려 중기고요. 이제 고려 후기로 왔습니다. 고려 후기는 이제, 고려 후기는요, 이제 원 간섭기라고 불러요. 예, 원 간섭기.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때예요. 원나라는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원나라가 되는데요. 나중에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몽골의 침입을 우리가 7번을 막아내지만 결국에는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간섭을 받을 때, 요 시기 지배층은요, 이제 원나라랑 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친원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제 또 다른 말로 건문세족, 새롭게 권력을 잡은 가문, 그래서 건문세족이라고도 해요. 네. 얘네가 이제 마지막 고려 지배층이고요. 이후에 이제 신진사대부라 그래서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 그래서 얘네가 이제 나오면서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고려 지배층이 처음에 호족, 두 번째가 문벌귀족, 세 번째 아까 봤던 무신, 그래서 지금 네 번째가 친원세력 건문세족, 다섯 번째가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지배층 잘 봐야 돼요. 그다음 여기 원 간섭기도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원나라 간섭인데 지금 시험에는 이 원나라 간섭기 때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공민왕의 반원개혁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 간섭기를 한번 써볼게요. 필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원 간섭기 시기의 고려의 모습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요. 원 간섭기. 그럼 그때는 뭐 했냐? 우리가 몽골, 그 다음에 친, 정, 충, 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몽골이 원나라잖아요. 몽골의 간섭을 받으니까 몽골, 친정, 충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풍이 유행했고요. 이 당시에 몽골풍. 그러니까 원간섭기의 몽골풍은 뭐냐면 몽골의 풍습이에요. 예를 들면 수라, 마마, 쪽두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좀 익숙한 거 있죠. 이거 다 사실 몽골에서 들어온 풍습입니다. 임금님 밥상을 수라라고 하고요. 그 왕의 딸, 황제의 딸을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라, 마마, 쪽두리 이런 거 들어오고요. 친원 세력이 득실거려요. 친원 세력, 그죠? 약간 검문세족이라고 했죠? 대표가 기철이에요. 기철이라고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이제 공녀 이런 걸로 끌려가거든요. 공녀. 이제 원나라에 이제 여자를 처녀를 바쳐야 돼요. 그래서 공녀로 끌려갔던 그 기철의 여동생이 황후가 돼요. 그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돼요. 그래서 아주 든든한 그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철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고 정동행성 이거 알아야 돼요. 정동행성은 정벌하려고 해요. 동쪽의 일본을.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항복을 하고 몽골이 일본까지 정벌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정벌 기구로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벌하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 근데 두 번 떠났는데 두 번 다 실패해요, 실패. 실패하고서는 이제 요 정동행성은 이제 고려 간섭기구, 고려의 내정 간섭기구로 이제 계속 가죠. 다시 정동행성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일본 정벌을 두 차례 갔지만 실패하고요. 네, 실패하고 고려의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이제 역할을 해요. 정동행성. 네. 그다음에 이제 충은 뭐냐면 충자를 붙여야 돼요. 이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왕 앞에 이름이 충자로 시작하죠. 그러면 원 간섭기예요. 그래서 충녀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관복, 뭐 관제 이런 것들이죠. 제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낮춰야 돼요. 원나라보다. 그래서 관제격화 시켜요. 즉, 폐하 이런 말 못하고 뭐 전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무조건 뭐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나라 황제 딸과 결혼해야 돼요. 아내를 무조건 원나라 사람. 그래서 부마국이 돼요. 사위가 된다 이거 사위. 원나라 황제의 사위. 성은 뭐냐면 요 땅이 이제 나오는데 시험에 별표예요. 네, 요 지도. 여기 쌍성총관부라고 보이죠, 그죠? 요거 핑크색인데 여기가 쌍성총관부인데 여기를 뺏겨요. 그러니까 고려는 원래 내정 간섭을 받잖아요. 지금 간섭, 그죠? 고려라는 나라를 살려주고 간섭을 받는 거였는데 땅을 뺏긴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쌍성총관부라는 곳이 있어요. 요즘 요 지도가 잘 나와요. 이 쌍성총관부는 이제 뺏기게 돼요. 이 땅은. 네. 그리고 쌍성총관부 말고도 뭐 동령부, 이건 평양이에요.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라고 해서 제주도 있죠, 제주도. 네, 제주도를 뺏겨요. 제주도에 이때부터 말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몽골 파란색 보세요. 몽골 파란색 다시 한번. 자, 몽골 친정 충성 꼭 기억해야 돼요. 몽골 친정 충성, 몽골 친정 충성 원 간섭기 때 예, 됐죠. 그러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원 간섭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몽골 친정 충성 요거 네, 그때 보죠. 원나라. 몽골풍이 유행한다 봤죠 아까. 예.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권문 세족 쓰고요. 원나라의 관계를 바탕으로 대두왔죠. 원나라랑 친해요. 그래서 친원적 성향. 주로 음서 시험도 안 봐요. 과거 시험 안 보겠죠 당연히. 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하고요. 그 도병마사 옛날에 있죠. 도병마사 신목도감 할 때 그죠?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해서 도평의사사에서 얘네들이 이제 뭐 일을 하죠. 최고 정치기구로 도평의사사.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막 확대하고요. 대농장 땅도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정동행성 설치했다 했죠. 아까 일본 정보하려고 만든 기구인데 일본 원정 2번 갔다가 2차례 갔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전락해요. 내부 정치 간섭 그죠? 충자 붙인다고 했죠 아까? 네, 충모항 관제 낮춰야 돼요. 격하 부마국 되고요. 여기 5번에 이제 쌍성총관부는 아까 여기 지도 있죠? 별표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같이. 쌍성총관부 뺏기고요. 상실이에요 상실. 동령부는 평양, 서경, 탐라총관부, 제주도 이 세 군데는 연나라한테 땅을 뺏긴 거예요. 네. 그래서 몽골, 친정, 충성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 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반대로 공민왕의 업적, 공민왕의 업적이 한 문제가 또 나와요. 요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몽골, 친정, 충성을 반대로 하면 돼요. 몽골풍이 유행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몽골풍을 폐지해야죠. 공민왕은 이제 충자도 안 붙이잖아요. 보면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공민왕은 이제 관제를 복구시켜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 거 안 할라 그래. 그래서 몽골풍 폐지합니다. 친원 세력 이런 기철 같은 애들 다 죽입니다. 예, 숙청. 이렇게 가서 폐지. 친원 세력 숙청. 정도행성 어떻게 돼요? 폐지하겠죠 당연히. 그죠? 정도행성 폐지. 충자 붙였던 거 안 붙이잖아요. 공민왕이잖아요. 그죠? 관제 낮췄잖아요. 아까. 관제 이거 격화시킨 거 관제 다시 복구하죠. 복구. 그 다음에 부마국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이에 안 되죠 이제. 그죠? 쌍성총관부 있죠. 그래서 이 지도가 잘 나온다니까. 다음 지역 쌍성총관부를 찾은 왕의 업적 물어본다고요. 그죠? 이 공민왕 지도예요 지금.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했다. 수복. 이 잘 나와요. 쌍성총관부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왕권 강화 정책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죠? 공민왕 업적. 첫 번째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요. 전민변정도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아이고. 자, 전민변정도감 설치. 전민변정도감 기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전자죠. 밭전자고 토지와 민, 백성을 그죠? 변정이 뭐예요? 바르게 변화시켜주는 거죠. 바를 정자예요. 변화시켜줘. 바르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노비되거나 그죠? 노비나 막 빼앗기고 이런 토지 있죠. 그런 것들을 바르게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건문세조 이놈들이 친원세력 이놈들이 다 뺏고 막 노비 만드는 사람들 그죠? 불쌍한 사람들 원래대로 해주는 도감이 뭐예요? 기구예요. 기구. 기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설치해서 건문세조의 횡포를 막는 거죠. 이거를 하자고 한 사람이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인데요. 신돈이 이제 등용이 돼서 신돈이라는 이제 승려가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방 있죠. 정방 아까 누가 만들었죠? 이거 정방 자기 집에다가 만든 거 있죠. 인사행정기구. 그 정방 이거 폐지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 또 잘 나와요. 추가로. 그래서 공민왕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공민왕 가죠. 여기 한 문제 나와요. 이 지도를 이 쌍성총관부 핑크색 땅을 찾은 왕의 업적은 이렇게 물어봐요. 몽골풍 폐지했고요. 맞죠? 친원 세력 숙청했고요.
이때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슬금슬금 나와요. 새롭게 진출한, 새로운 신 진출한 사대부. 사대부 하면 여러분 항상 성리학을 공부한 애들이에요. 성리학. 국민항해 개혁 정치로 계기로 성장했고 주로 얘네는 과거 시험 봐요. 똑똑하죠. 성리학 공부했으니까. 과거 시험 보고 진출했고 그 다음에 성리학, 그죠? 네, 성리학 바탕으로 개혁을 시도. 땅은 먹을 게 많지는 않겠죠. 검문세족처럼. 검문세족의 비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요. 친명, 그러니까 검문세족은 원나라 좋아했잖아요. 얘네 신진사대부는 원래 중국, 명나라 좋아해요. 그래서 친명 외교. 또 얘네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이성계 있죠, 이성계. 최영 장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성계 나라 세울 때, 조선 나라 세울 때 이제 도와주는 거죠. 3번 정동행성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하죠, 당연히. 관제 복구하죠, 그죠? 쌍성총관부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았죠, 다시 회복.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아까 지배층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고려는 호족이 1번, 두 번째가 문벌귀족, 이자겸, 묘청, 김부식, 세 번째가 무신, 그죠? 무신 정권 아까 최충원, 최후 이렇게 나왔죠, 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검문세족, 친원 세력, 다섯 번째가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지배층이 바뀌어요. 검문세족 불교조였고요, 땅이 많았고요, 음서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가죠, 친원파예요. 신진사대부 성리학 공부했고요, 사대부는 성리학이에요. 땅이 뭐 중소지주고요. 조금 많고요. 과거 시험 보고 들어가고 명나라 좋아요. 중국이에요. 자, 됐죠? 네, 조선 건국 과정도 중요한데요. 여기 뭐 3번 제일 중요하고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 중국에서요. 원나라가 이제 몽골이 망하고요. 다시 중국이 생겼어요. 명나라예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요. 천령 이북 땅 있죠? 아까 여기 핑크색 땅, 그죠? 여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나라 때 여기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 건데, 그죠? 그래서 고려의 왕이 요동 정벌을 추진해요. 요동은 이제 명나라의 땅이에요. 요동 정벌. 예. 근데 그때 누굴 보냈냐면 이성계를 보냈어요. 근데 이성계가 이제 안 가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가게 되죠.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가다가요, 이제 군대를 돌려요. 그러니까 위화도까지 가는 척 하다가 위화도에서 해군하거든요. 위화도 어딘지 알아야 돼요. 여기 압록강이 있어요. 여기가 위화도예요. 이 압록강에 섬이 하나 있는데 위화도, 여기 알아야 돼요. 위화도. 여기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와요. 그냥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개경까지 다시 와버려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렸다 그래서 회군이라 그러죠. 오자마자 이제 왕을 죽여요. 우왕이었는데 그때 고려 왕이 우왕이거든요. 우왕 죽여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과전법이라 그래서 이거 과전법은 토지 수조권 주는 건데 신진사대부 월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이라 그래서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줄 신진사대부에 돈을 주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전법이 실시되는 게 4번. 5번에 신진사대부가 분열이 되는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는 급진파, 고려를 유지하자라는 거는 온건파, 정몽주죠. 특히 정몽주. 그래서 결국 급진파가 이기고 온건파 정몽주는 제거되면서 그죠? 6번에 급진파가 뭐 정도전 같은 이제 신진사대부가 급진파가 온건파예요. 온건파예요. 이거. 예. 정몽주죠. 예.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이제 이성계가 나중에 왕으로 추대되죠. 나라 세우고 이성계가 조선, 건국, 고조선 계승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 한양천도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여기 순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여기 이제 끊어야겠어요. 1교시를 끝낼게요.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순서 볼게요. 자, 여기 순서 잘 나와요. 특히 3번 위화도 회군 너무 잘 나와요. 1번. 자,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여러분. 조선 건국 과정 별표. 명나라가 천령 이북 땅, 즉 여기 쌍성총가부 땅을 달라고 하니까 고려에서 뭔 소리야, 그치? 원래 우리 건데 뭘 달라 그래? 이제 막 이제 세워진 명나라가 너무 까부는데, 그래서 명나라 땅을 뺏자, 요동 정벌 추진하자. 이성계를 보내요.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위화도까지 갔다가 군대를 돌려서 오히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왕을 죽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분열되죠. 급진파는 정도전 같은 애들은 조선 새로 나라 세우자, 온건파 정몽주 같은 경우는 고려를 유지하자, 그죠? 결국 급진파가 온건파 정몽주 죽이죠. 네. 그리고 이성계 왕으로 추대돼서 조선이 건국되고요.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고요? 한양천도예요. 한양천도 알겠죠? 네. 수도 개경수에서 한양으로 옮깁니다. 요 순서예요. 알겠죠? 잘 정리를 하시고요. 네,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